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대표님, 변호사님, 8월 28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처분 의결이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이 궁금했던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의결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과징금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겁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제재 처분 의결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022년도에 저희 구글 메타 사건이 있었고 두 기관 합쳐서 1,000억 정도의 이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이제 2배 정도 더 높은 금액인 1,348억 원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사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과징금이 워낙 높기도 하니까 기업들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또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의 경우도 이 SK 사건을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 이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번에 개인정보 이슈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측면에서 좀 개보위에서는 어떤 이제 안전조치 의무사항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공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총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위반사항 접근 통제 조치 소홀 관련해서 다 읽어봤는데, 이 중 특히 유출 사고가 발생한 HSS와 상호 접속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뭘 위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보호위에서 낸 보도자료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보면, 이 유출 경위는 인터넷망을 일단 타고 관리망 서버를 이제 거쳐서 중요 서버인 HSS 서버까지 접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6조를 보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행위로 불필요한 통신을 좀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안 돼서 위반 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치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만 놓고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관리망 서버는 이번에 유출 사고가 발생된 HSS와 상호 접속이 불필요하다 했는데, 관리망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망과 내부망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보통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보안 장비로는 보통 방화벽, 내부망 방화벽을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방화벽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인터넷망에서 방화벽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바운드, 그 다음에 내부망에서 인터넷망 나가는 부분을 아웃바운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니까 상호 접속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IP랑 포트 통제가 방화벽을 통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불필요한 데는 이제 차단해 놓는, 그렇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화벽 정책 설정에서 IP 포트 통제, 특히 인바운드는 웬만하면 다 막고 필요한 것만 열어주고,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그냥 애니로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용된 것만 열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책 통제가 먼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화벽에서도 이런 정책 설정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으로 접속하고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침입 탐지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면은 거기에 다 남게 되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잘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SKT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6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6조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유출 시도 탐지, 그리고 대응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탐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탐지는 보이는데,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이게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뭐 딱 짚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보안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방화벽에서 인바운드 정책을 설정하면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시로 열어놔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한할 수 없는 포트가 있었을 거고, 또 뭔가 이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IP나 포트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침입한 것들이 로그에 찍혔을 거고, 근데 로그가 찍혔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탐지만 하고 대응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로그에 대한 좀 어떤 모니터링 체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기록 보도 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적인 뭐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 통제 정책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로그에 대해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비정상 로그로도 인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착점검 할 때도 좀 간섭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정밀하게 좀 보지 않고 그냥 간섭적으로 본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정확히 안 봐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어떤 미흡상 그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비정상 로고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한 걸로 인한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 사항으로 지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그 탐지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랑 사후 조치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침입 탐지를 위한 이제 사전적 조치들이 뭐가 있고, 이런 이제 그 비정상 접속 이상행위 로그가 발견됐을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사후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사전 조치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쨌든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보안 시스템 우리가 통칭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IPS라든지 뭐 IDS, 그래서 뭔가 이상 패킷을 이 네트워크단에 설치해 놓고 이상 패킷이 지나가는지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 사전 어떤 보호 조치 방안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신규 패턴이 나와서 탐지를 못해서 어떤 정상 통과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패턴이 찍혀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해서 침입이 의심이 돼서 로고가 찍혔을 때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이냐. 뭐 일단은 만약에 차단까지 로고는 찍혔지만 이 시스템을 차단했다면은 내부망으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탐지 모드로 해놓고 로고 찍힌 게 확인되면 어쨌든 내부에 한번 접속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침투한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이런 이제 사후 어떤 보안 점검을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개인정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네트워크를 뭐 일단 차단시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절한 이제 보호 조치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지, 추가적인 개인정 유출 위험 사례가 없는지를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조사해서 좀 더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긴급하게 이제 선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이런 탐지 행위가 발생이 되면 먼저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고, 이제 침투됐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서버에 대해서 악성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바로 이제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그렇죠. 이해해야겠네요. 두 번째 위반 사항으로는 접근 권한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수 서버의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 관리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기업에서는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대표님 이거 되게 네. 오래전에 저희 판례에서도 한번 다뤘던 거고 인땡땡땡 그렇죠. 그 사건이죠. 네. 거기서도 이제 서버에 대한 이제 계정 정보를 평문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이제 서버가 털리면서 그 계정 정보가 다 유출이 돼서 이제 침해 사고까지 이루어진 건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도 보니까 다수의 서버에서 한 2,300대 되는 서버인데 관리자가 몇 명이 관리하고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한 관리자가 뭐 100대, 200대 이상의 서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계정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기억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정 관리 대장, 또 뭐 비밀번호 관리 대장에서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어떤 텍스트 파일 형태로 또는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문구를 읽어보면 관리망 서버에 이렇게 저장해놨다고 하면 저희 예상하기에는 파일 서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유사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서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 계정 관리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적된 것처럼 이게 암호화 설정된 제한 없이 저장 관리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계정 관리 어떤 대장이나 어떤 파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암호화해서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례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현실상 그 서버의 계정 정보를 이제 한두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 이걸 다 머릿속에 담을 수는 그렇죠. 없고, 네. 결국에는 어떤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아무 암호화 조치 없이 관리하게 되면 이런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내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암호 설정 등의 방식으로 이제 제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반 사항으로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고 보도자료 봤을 때는 HSS 서버는 리눅스 OS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보안 업데이트를 조치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 리눅스 관련해서는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거와 관계될 건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PC 쪽 보안 업데이트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근데 서버 쪽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이게 이제 보안 시스템 운영자들을 좀 만나보면 서비스의 연속성 때문에 또 서비스 영향에 미칠 걸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못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서버 쪽 업데이트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보도 내용 읽어보니까 이미 이제 보안 착점이 있다고 16년 10월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하지만 뭔가 서비스 영향도 때문에 계속 놔뒀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SK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다른 시스템 운영하는 많은 개인정보 처리자 영역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를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뭔가 같은 서버를 복사해서 업데이트를 쭉 해보고 영향도를 측정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운영 서버로 옮기는 작업을 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9조 제2항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소프트웨어의 제작 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해라 이런 조항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당 서버에서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보안 조치마저도 소홀히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신 미설치를 대체하는 보안 조치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좀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9조 1항을 보면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이게 보안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얘기긴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백신 소프트웨어가 없다 해서 악성 프로그램들 방지, 치료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안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백신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서버용 백신 이렇게 돼 있는데 서버 백신은 이미 좀 많이 이제 제품이 또 많이 나와 있고 뭐 도입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이게 설치가 뭐 운영체제별로 또 안 나와 있어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제 그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서버는 일반 PC와 다르게 딱 정해진 파일과 서비스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무결성 체크라든지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통제를 하면 이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소프트웨어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번째 위반 사항으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야 된다는 게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7조 제1항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 네네. 여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 등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증 정보의 예시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 등 이렇게만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두 정보만을 이제 인증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됐던 거는 유심 인증 키가 그러면 인증 정보에 해당하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타 통신사, LG U+나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심 인증키를 이제 암호하고 있었다, 이거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두 통신사는 이 두 정보를 그러면 인증 정보로 이제 해석을 해서 암호화를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타 통신사에서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인증 정보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냥 평문으로 저장한 것으로 해석돼요. 그죠,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변호사님과 약간 의견이 일치한데, 개보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위반상으로 지적했다는 얘기는, 아까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의 범위 안에서 유심 인증키를 인증 정보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반했다라고 이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증 정보냐 아니냐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인증 정보에 해당한다면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반드시 이제 암호화 해야 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좀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인터뷰해 보면 비밀번호만 이렇게 전송할 때 또 저장할 때 암호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증정보라 이제 비밀번호만 인증정보라 생각하는 견해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인증정보가 정의가 비밀번호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좀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가 인증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그 식별된 정보가 파악이 됐다면 이것도 암호화 저장하고 있는지 암호화 전송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7조에는 이제 인증정보의 예시로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만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적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인증 정보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7조 1항에 따라서 암호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쓰는 정보가 인증 정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 이런 곳에서 유사한 그런 인증 정보라고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CI 값을 인증 정보로 쓰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CI 값도
어쨌든 개인정보 안전사포조치 기준에서는 물론 이제 망법에서는 이제 암호화라고 돼 있긴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의 안전사포조치 기준에서는 암호화 대상은 아니잖아요, CI가. 근데 이게 인증정보로 사용되면 암호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I를 인증정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비밀번호 외에 인증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거 인증정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암호화 대상이 된다.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시면 좋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위반 사항을 관통하는 뭔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좀 전문가 입장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 저는 이런 게 떠올라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를 왜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도 살펴보면 저희가 예전에 인터파크 사건도 한번 봤지만 되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수행하지 않아서 큰 유출 사고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기술로 인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대비를 해야겠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서 우리 기업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SK 건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기업이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보안 조치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 하고 계시고 또 해야 될 부분인데 막상 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유일보수 담당자로 한다면 얘기해보면 다 저희 방화벽 설정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외부 점검자 입장에서 정말 정책 하나 까보면 이거 왜 정책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다 잘 됐다고 하지만 막상 실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허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SK 건으로 해서 이 적어도 4가지 사항 관점에서는 이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4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나? 우리는 혹시 문제점이 없나?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SKT 이제 유출 사건 관련해서 다뤄봤는데 이거의 연속상으로 해서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이게 이제 보호위에서 또 보도 자료로 발표가 됐어요. 대표님 저희 이것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블랙박스 박영수 오근택이었습니다.